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리뷰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울산현대랑 강원FC 리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진짜 오늘은 짧게 하는 걸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왜냐면은 경기 내적으로는 뭐 제가 여지까지 꾸준히 울산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경기력이 안 좋을 때도 제가 리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바뀐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공격 전개가 세밀한 건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대신에 전 이번 경기가 조금 그래도 뭔가 다른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울산 평소랑.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들은 좀 운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목은, 물론 강원은 굉장히 강원답게 잘했습니다. 강원이라고 하는 팀이, 먼저 강원 얘기 먼저 조금 드리면, 강원이라고 하는 팀이 굉장히 그 뭐 이 K리그 내에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고 우승에 도전할 만한 팀이고, 이런 팀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이 가지고 있는 팀 컬러나 전술, 그 어떤 전력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단단한 축구를 하는 게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병수 감독님 축구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거는 뭐 김문수 감독님 축구가 좋은 거고, 그거랑 별개로 강원 FC의 어떤 전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최용수 감독님께서 운영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굉장히 단단하게 수비를 펼쳤고, 잘 뛰고 간격 유지 잘하고, 그다음에 역습에서 조금 힘을 써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보여가지고, 특히나 이제 후반 중반 이후에 후반전 들어와가지고 보이면서 좀 강원이 상위권 팀들을 상대하려면 역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점은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FC가 주도권을 많이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울산 쪽에 아무래도 치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번 경기에서 재밌게 봤던 게, 그러니까 제목으로 짚고 싶은 게 뭐냐면, 때로는 이기면 장땡이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번 경기는 사실은 저는 울산으로서는 한 65점, 70점 정도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65점이더라도 70점이더라도 같은 65점, 70점이 있잖아요. 있더라도 이제 그 뭘 틀렸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아는 문제를 틀린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문제라서 이게 틀린 건지, 이게 좀 결국에는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점수를 받아들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게 어떤 마지막 무슨 수능처럼 한 번 보는 시험이라 가지고 그 모든 게 걸려 있는 시험이라 그러면 몇 점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 결과는,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겠지만, 이게 뭐 내신 시험처럼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뭐 쌓아가는 쪽지 시험이라고 치면 내가 알고 틀렸냐 모르고 틀렸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울산이 굉장히 잘 풀어나간 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이제 안 좋은 점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좀 짚어드리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술적으로 움직임이 어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울산이 공격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근데 이게 왜 좋았는지, 그러니까 평소보다 분명히 힘을 빼고 나온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왜 좋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제목 말씀드린다 그래놓고, 제 제목 말씀드렸죠? 이기면 장땡이야. 근데 이제 그 이기면 장땡이야도 다른 의미의 이제 이기면 장땡이야가 있는 거라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 그 포항 스틸러스한테 졌던 그 동해안 더비도 그렇고 그 성남 전에도 그렇고 내용은 괜찮은데, 그 전에 뭐 여러 경기들에서 조금 너무 울산이 좀 본인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본인들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주변에 어떤 상대가 우리를 맞아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본인들 스타일대로 운영하고 그거대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좋은 팀일수록 그렇게 운영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어떤 능력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도 높고, 선수 개개인 기량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 되게 수행을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팀도 어떤 때는 미끄러지는 날들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미끄러지는 날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맨시티가 이제 리버풀 상대로는 좀 경기 운영을 재밌게 해요. 좀 다르게 평소랑. 왜냐면 굉장히 자주 붙었잖아요. 클롭이라는 지도자가 애초에 가르디올라 감독이랑도 많이 붙어봤고, 시티가 가르디올라 체제에 들어서서 초반에 리버풀을 만나면 많이 졌습니다. 크게 진 적도 있고 챔스 8강에서 진 적도 있고 막 두드려 맞은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랬냐면, 맨시티가
그 공을 좀 많이 돌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억지로 돌리다 공을 빼앗겨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얻어먹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기자 한창 할 때라서 제가 꽤 면밀히 봤습니다만 한 2, 3년, 3년 정도? 제가 보기엔 2년에서 3년 정도가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많이 졌어요. 뭐 이긴 경기도 있었지만 그 뭐 만에 퇴장당했던 경우, 에드르송 얼굴 걷어차가지고 퇴장당했던 경우는 몇 번 이긴 경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때는 리버풀이 지금처럼 막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만들어지고 있는 팀이었는데도 맨시티는 기가 막히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들을 잘 보시면 그 이후의 경기들을 잘 보시면 맨시티가 좀 경기 운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싸움을 걸어요. 예전에는 리버풀이 싸움을 걸어서 주먹을 막 내지르면 그걸 피해가지고 때리려고 그랬거든요. 예전 같으면 주먹이 오른손 주먹이 날라오면 일로 피하고 왼손이 날라오면 피한 다음에 정확하게 너의 턱을 때려가지고 쓰러뜨리겠어요. 이런 의지의 어떤 이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했으면 한 3년 동안 당하고 나니까 과르디올라 감독도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 아 얘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비슷한 개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싸움을 무지막지하게 거니까 이게 기술이 나올 틈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어떤 이 리버풀의 어떤 완성도가 그만큼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본인들도 너무 세밀하게 만들지 않고 위험해지면 그냥 앞쪽에다 차놓고 거기서 전방 압박 싸움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이 두 팀이 만나면 무지막지한 완성도의 경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물러나고 둘 다 서로 막 싸움 걸고 하는데 공은 돌 거 다 돌고 그러다 실수 나오면 서로 막 응징하고 막 이런 엄청 수준 높은 경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울산 현대가 항상 본인들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번 시즌 초반을 끌어왔던 그 가장 좋은 플랜 A를 가지고 모든 경기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랑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나 예를 들면 뭐 포항 같은 팀이 이제 좀 괴롭힐 줄 아는 팀이었죠. 그다음에 전북 이런 팀들 만날 때는 꼭 이 울산현대가 지금 뭐 강원 FC나 뭐 이런 팀을 상대로 이번 경기 했던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하위권 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만났을 때도 꼭 플랜을 하나를 가지고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로테이션도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1대 0으로 이기나 2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게 뭐 다 똑같으니까요. 승점 자체는.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오늘 같은 경기 운영도 이 울산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 잠깐 빨리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서히 길었어요. 제가 설명을 짧게 하겠다는 얘기를 길게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딴 건 아니었고요. 전반에는 조금 힘을 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힘을 뺐다는 게 뭐 공격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라인을 굉장히 높여놓고는 있는데 여기 역습을 가장 주기가 쉬운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쉬운 어떤 빌미를 주는 게 뭐냐면 강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앙 쪽이 굉장히 촘촘하게 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공을 뺏기면 어디서 많이 뺏기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다가 많이 뺏겨요. 요 라인 안에는 들어오다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사이드 쪽에 많이 가 있으면 시원하게 공격은 안 되겠지만 공 뺏길 일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울산이 억지로 어딘가에다가 이제 중앙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골을 당장 넣겠다는 게 아니라 좌우로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이게 뭐 물론 비단 이 경기만 그랬던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에는 좀 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급해진다는 얘기를 홍명보 감독님 하셨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좌우로 흔드는 패스들을 전하는 패스들을 많이 시도하고 측면에서 뭐 크로스 시도하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좀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것들이 많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도 돌리고 박주영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센스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몸이 옛날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점프력도 그렇고 특히나 순간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3번 공격수가 아닐까 시즌 초반 시작할 때 이런 느낌을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크 코스타가 아웃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레오한테 조금 휴식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임무는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황재환 선수가 또 들어와서 공격 2선에서 또 이제 전반을 책임져주고 그 다음에 이규성 선수도 들어와서 이청용 선수랑 지금 최근에 좀 나눠 뛰는 경향이 좀 있죠. 그것도 좋았고요.
원두재 선수도 박용우 선수한테 완전하게 한번 하루 휴식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꽤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엄원성 선수 지난 경기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이 나왔을 때 고점을 못 찍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공을 돌리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장면들인데요. 원두재 선수가 잘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엄청 좁아요. 여기가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강원의 오른쪽 수비수가 이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 최영수 감독이 워낙 잘하시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그냥 쑤셔 넣기보다는 이제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요거를 가슴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로 이쪽 박주영 선수 쪽을 보고 넘기든가 아니면 이쪽에다 좀 떨어뜨려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할 수 있었던 거 생각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걸렸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한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하나 넘어가면 여기 있는 모든 강원 선수들이 다 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일로. 지금 보이시죠? 다 뛰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대의 어떤 힘을 빼놓는 전술들을 좀 많이 썼고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면 제가 2장면 정도 꼽아놨거든요. 3장면 꼽았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또 비슷한 패스들이죠. 이명재 선수 쪽으로 넘어가. 근데 여기서 자꾸 미스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리 끊어가지고 수비를 역습을 저지하는 형태. 그래서 전반전에는 울산이 뭐 찬스가 많지 않고 좀 조용히 넘어갔다는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그거의 이면에 숨어 있는 건 대신 강원한테도 찬스를 거의 안 줬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반전은 서로 이제 그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 흔드는 거죠. 그냥 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나의 중심도 깨지니까 그렇게 그냥 드자비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은 후반전이랑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경기 내내 체크를 못했어요. 그냥 마지막에 보면서 이거 맞나 하고서 이제 지금 좀 전에 확인하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수비 라인이 그래도 이 정도예요. 임종훈 선수가 이 하프라인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면 대체로 경기 중에 이거 말고 몇 장면 봤었는데 이 3명 원두재 선수랑 3명이 이제 최후방을 지키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역삼각형 형태로 돼 있어요. 아무래도 잘 내려서다 보니까 이쪽으로 김명훈 선수가 많이 움직여주고 원두재 선수가 뭐 중앙에도 들어가고 이쪽 오른쪽으로도 많이 나가긴 하지만 이 두 명을 앞에 두고 임종훈 선수는 이제 커버를 하는 최후방으로 남아 있는 게 좀 잦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만 요게 많이 보였는데 후반 되면 이게 한 이 좌우가 바뀌었다는 기준으로 거의 한 2층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더 위험한 거죠. 근데 이때는 후반에는 전반전에 조금 힘도 아꼈고 후반전에는 골을 넣어야 되니까 지금은 진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조금 울산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홍명보 감독이 조급했다 인터뷰를 복기를 해보면 이런 운영이 조금 준비된 운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 안 서둘러요. 여기서도 움직이긴 하지만 좌우 전환을 열심히 시도하면서 힘을 빼놓는 거죠. 자,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잡아놓은 게 뭐 역습 장면도 이제 그 나오긴 하는데 이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라인이 현저하게 높아졌죠. 여기 원두재 선수가 최후방이고요. 이 전부터 봐야 되나? 여기부터 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세 명이 최후방이거든요.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아까는 임종훈 선수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냥 센터백들이 올라가 버려요. 이거 센터백이거든요. 김영근 선수거든요. 원두재 선수 최후방에 여기다 놔두고 이 둘도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죠. 네. 자, 이런 거 보면서 울산이 그러니까 물론 매번 매 경기마다 다 이랬다는 건 아닌데 울산이 이제 이런 어떤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역습에 좀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조금 고려를 하고 나왔던 것 같긴 해요. 네. 뭐 이 경기만의 문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경기 보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득점 장면 보고 가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이기면 장땡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울산이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 만든 골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찬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하고 지는 경기에서도 잘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전북하고 5점 차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울산 팬들께서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차이가 5점밖에 안 나지? 근데 저는 그거는 어, 전북을 칭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전북이 최근에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안 좋았는데 어떻게든 이기는 게 그게 또 저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적을 내는 팀은 강한 팀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북이 대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울산 칭찬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확률 게임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경기를 못 하는데 이기는 빈도가 많을까? 아니면 경기를 잘하는데 이기는 빈도가 많을까? 저는 대체적으로 울산하고 저는 전북의 어떤 개인기량이 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를 잘하는 팀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원래 8점까지 벌어졌던 점수였고 5점 차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앞서가고 있잖아요. 적은 점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울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같은 경기들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북은 진짜 경기력 안 좋을 때 거의 다 세트피스에서 득점하면서 그 공격에 물꼬를 텄거든요. 한 골 세트피스에서 넣고 역습에서 한 골씩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울산이 여기서 터트린 요거 한 방, 요거 한 방은 굉장히 중요한 한 방이었고 이렇게도 이기는 경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오늘 나와서 아다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제가 보기 이거는 뭐 만들어진 장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이게 축구 아닙니까 사실. 원래 이게 축구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기들에서 이길 수 있게 너무 만들지 않아도 그냥 예측하지 못한 거에서 우리가 뭔가 골을 넣어야 된다는 집념이나 어떤 집중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또 울산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에 이 골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제가 아까 그 오답노트 뭐 얘기하면서 뭐 70점이라도 같은 70점 다른 70점 뭐 이런 게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좀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저는 이 경기가 사실은 이때 끝났어야 된다고 봐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끝이 났어야 되는 경기다. 이거 파울이죠.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게 울산이 한 골 딱 넣고 5분 정도 지났을 때라서 분위기가 쫙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자 이걸 끊어내면서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엄원성 선수가 이걸 이겨내고 바코가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원성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에서 못 주는 상황이었고 자 여기서 자 완전하게 열었잖아요. 이게 들어갔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울산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골 넣었으면 깔끔하게 끝나고 이제 그냥 편하게 마무리를 하는 경기였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스노우볼이 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거 야 지난 포항전도 그렇고 골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바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가끔 떠오르는 게 그 이동국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골을 잘 넣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때 배 보고 때려라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어차피 아마추어들 빗 맞는 거 부지기수인데 너무 구속 보고 때리면 유슈팅도 안 된다. 근데 유슈팅이 돼야 뭐 굴절이 되고 흘러나온 거 주워먹기라도 하지 골대 밖으로 나가면 그거 그냥 끝이다 이런 말 해주셨는데 물론 제가 프로 선수들한테 그런 말 하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바코한테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넣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번 서울전에 나왔던 그런 원더골이 나오는 거겠지만 동시에 이런 것들은 그냥 좀 과감하게 그냥 막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은 저는 너무 잘 제껴놓고 완벽하게 지금 밥상을 다 차려놓은 다음에 요리를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놓고 이걸 자기가 마지막에 걷어차는 형국이라 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굴르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굴르죠. 예. 이제 울산도 아마 이제 뭐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원두재 선수도 이거를 무작정 들어갔어야 돼. 이거는 더 놔주면 안 돼요. 이게 본인들이 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놔주면 안 됐는데 약간 안일하게 막았던 것 같고 여기서 임종훈 선수도 분명히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다리가 또 이제 이게 아다리라고 하잖아요. 굴절이 되면서 이게 그냥 볼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실점하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는 홍 감독님이 이제 한 번 더 물통을 좀 걷어 차셔도 될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기고 있을 때 더 잘해야지
어렵게 한 골 넣고서 이렇게 쉽게 골 주면 이게 오늘은 본인들이 공격에서 집중력 발휘해서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굴러올 거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장면인데 여기서 좀 느슨하잖아요 벌써 원두재 선수가. 임종훈 선수 느슨하고 떠맡기는 수비를 하면 안 된다. 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잘했다. 요거는 여기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리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안 나오나?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근데 뭐 울산답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쪽으로 잘 돌파를 설령호 선수가 했고 여기 이제 움직이는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윙포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고받고 하는 거는 이 레오의 센스였죠. 요게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그 원두재 선수랑 임종훈 선수에 대한 약간 그 변호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옵사이드가 안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저는 이거 처음에 옵사이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얘가 앞서 있잖아요. 여기랑도 지금 동일선이거나 받으러 나올 때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실. 잘 보시면 이렇게 받으러 나오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보면 완전 옵사이드잖아요. 그래서 이거 옵사이드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정승용 선수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쳐서 그랬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선수들이 다 알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밀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지금 정승용 선수 지치다 보니까 여기서 걸어버리죠. 이런 게 지금 임종훈 선수, 원두재 선수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땀난 김에 에어컨 안 켜고 있다가 이제 자기 전에 잠깐 에어컨 켜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냥 있어도. 근데 선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요. 참 더운 날씨고 경기는 빡빡하고 그 다음에 울산은 상대가 초분초분하게 써서 아마 더 답답할 겁니다. 경기가.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기기 위해서 완벽하게 100점짜리 답안을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써놓은 100점짜리 답안을 내서 이겨야 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가 60점짜리 50점짜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때는 55점으로 이길 때도 있는 거고 60점짜리로 이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62점으로 이겨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축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너무 완벽하게 본인들 스타일대로 우리가 원하던 대로만 골 넣고 이기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라는 홍 감독님의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도 저는 울산 팬들께서는 오늘 더운데 고생했다 잘했다 그리고 골 넣은 거는 또 마지막에 멋있게 넣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실수할 때 그것만 좀 주의하자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 선수들도 너무 촘촘한 수비 보여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이게 좀 축구인 것 같아요. 사실 개인기량 차이 이런 것들 연봉 차이 그런 것들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번 보내시고요. 제가 지금 포항하고 성남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밤이 좀 늦어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일쯤에 오전쯤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